역함수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정의역인 x 안에서 각 원소들이 함수값을 이렇게 골랐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함수 f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엔 y에서 x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요, 이번엔 집합 y가 정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 4가 화살표를 하나씩 쏴야 되거든요. 근데 원소 1이 화살표를 2개를 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수 입장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 A나 B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판기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자판기에서 버튼 하나를 눌렀더니 콜라랑 사이다가 동시에 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랑 4를 집어넣었을 땐 또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문제죠. 자판기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를 또 볼 건데요. 이번엔 함수 A, B, C도 서로 다른 걸 찍었고, 그래서 역함수로 봤을 때도 이번엔 1, 2, 3이 정의역의 원소가 돼서 이 함수값들을 하나씩 따로 골랐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y가 정의역인데 정의역의 원소인 4가 화살표를 아무것도 못 보냈잖아요. 항상 정의역의 원소는 화살표를 하나만 딱 보내야 된다. 지금 자판기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음료수도 안 나온 거죠? 이런 경우도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의역 원소들인 A, B, C도 화살표를 하나씩 보냈는데 역함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정의역이 y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원소 1, 2, 3이 화살표 하나씩 보냈잖아요. 그리고 두 경우 다 원소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딱 하나씩만 보냈죠. 2개 보내는 화살표도 없고 화살표를 못 보낸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지막 케이스처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함수값끼리 겹쳐서도 안 되고 공역에 남는 원소가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필기하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1, 2, 3, 4, 5번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랑 공역이 다 실수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의미랑 같다고 했었죠? 그렇죠. 1대1 대응인 함수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조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바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1대1 대응의 정의 기억나시죠? 그 문장을 그대로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뭐였습니까? x1이랑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때의 함수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fx1과 fx2가 다르다는 겁니다. 집어넣은 값이 다르면 나오는 함수값도 다르다. 그래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라는 조건인 거죠. 자, 근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다 1대1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1대1 함수 안에서도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역 안에서 모든 원소가 다 함수값으로 선택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역 전체가 그대로 치역이 돼야 된다. 공역에 남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1, 2, 3, 4, 5번 차례대로 풀어보면 되겠죠?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1대1 대응 여부를 그래프로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증가하거나 감소, 혹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한 경우는 1대1 대응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만이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어져 있는 그래프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는 항상 감소하거나 항상 증가해야 된다. 왜냐?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한 경우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나의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정의역 원소가 2개가 돼버리잖아요. x에다가 a를 집어넣거나 b를 집어넣거나 같은 함수값이 돼버리죠. 이러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래프에다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긴다.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 혹은 증가하다 감소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 없다. 1대1 함수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건 모든 x값이 하나의 함수값으로 모여버리는 상수함수잖아요. 이 경우는 당연히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1대1 함수의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모든 정의역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만 찾아간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꺾여있는 모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값이 나오는 x값이 2개 이상이 된다. 그래서 3번도 탈락입니다.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일단 어때요? 항상 감소를 만족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들끼리 겹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x값도 모든 실수에서 다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모든 함수값들도 다 y값 실수 전체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공역도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결국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1대1 함수로도 볼 수 없습니다. 5번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어떤 함수예요? 1대1 대응인 함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지로 먼저 판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y는 2x-1. 어때요? 이거 직선이니까 이렇게 항상 증가하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사실 1대1 대응 함수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문제 마지막에 봤을 때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어요. 정의역은 뭐예요? x는 0 이상, 그리고 공역은 y는 1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 겹치는 이 부분에서만 함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저 부분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정의역에서 저기 빗금 그은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에 정의역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미지수를 넣었는데 함수값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애초에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이거 자체로는 함수로 볼 수 있지만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중요한 건 저 노란 부분, 정의역과 치역이 겹치는 저 부분 안에서만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의역에서 저기 빗금 그은 부분에 x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함수가 될 수가 없다. 함수의 조건이 그렇잖아요. x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근데 2번도 애초에 함수가 아닌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y는 절대값 x인데요. 절대값 x,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거 그리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V자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만간 배울 절대값 함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저 노란색 범위 안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얘도 결국 마찬가지로 저기 빗금 그은 부분에 함수값이 없는 거죠. 저기에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애초에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 이것도 2차 함수인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꼭지점이 0,1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것도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라서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노란색 부분을 잘라서 보면요. 여기서는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대1 대응도 될 수 있겠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와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정의역 부분, 그러니까 x축 부분도 비어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렇죠? 저기에 있는 모든 x값에 대입을 했을 때 항상 함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함수값이 없는 구간이 없죠. 그리고 공역도 y는 1 이상이었는데 y가 1 이상인 모든 구간에 있어서 함수값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역도 비어있는 원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유일한 함수는 4번 함수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투집합 x와 y를 줬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x는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직선이 되겠죠. 자, 이걸 좌표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정의역 x는 1에서 5 사이, 그리고 공역 y는 1에서 3 사이이기 때문에 1에서 5 사이에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1에서 3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 결국 저기 겹치는 부분, 이 하늘색 부분에서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항상 뭘 먼저 떠올린다?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걸 먼저 떠올린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면서 두 번째 조건인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는 애초에 함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정의역이 1부터 5까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빗금 그은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정의역 원소들이 함수값을 못 찍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위로 함수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함수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어때요?
일단 정의역은 꽉 차 있죠. 1에서 5까지 그 위로 함수가 항상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함수의 조건을 만족은 하는데요.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릅니다. 지금 공역은 1부터 3까지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인데 치역, 그러니까 진짜 함수값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Y축에서 제가 빗금 그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저기 밑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는 볼 수 있지만 1대1 대응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공역인 부분이 뭐가 된다? 다시 정의역이 된다. 그럼 정의역이 비어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다 피하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버리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이런 대각선도 가능하겠죠. 이런 대각선들만 밑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꽉 차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겹치는 것도 없고.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꼭지점의 좌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용해서도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 이제 다 아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익히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얘네가 각각 A랑 B가 되는 거잖아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기울기가 A, 뒤에 있는 상수항이 B. 그럼 A도 두 개, B도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탈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문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탈락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2분의 1, B는 2분의 1.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